러시아의 무기들이 기차에 실려 이동 중인 인공위성으로 찍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훈련 중인 모습이 SNS를 통해 실시간 알려지며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현실이라는 기사들이 프랑스 르몽드, 에쇼크, 프랑스 24 등의 주요 일간지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언론에서는 2월 16일, 프랑스 언론에서는 2월 20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는 예상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인구에서 러시아의 3배, 경제력에서는 10배 차이가 나는 등 전의 전쟁이라 할 만큼 경제력이 중요한 현대전에서 러시아는 EU의 적수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러시아에 비해 경제력이 강한 유럽 국가 중 러시아의 공격이 방어가 가능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정도이며 그 또한 전쟁에서 이길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유럽의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역사적, 군사적, 푸틴의 노림수 등 4가지의 주제로 유럽의 리더 국가인 프랑스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6일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를 선언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까지도 팔 정도로 나라는 붕괴되고 가나다는 때에 강력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KGB 출신 푸틴이 집권을 하게 되고 석유, 천연가스, 천연자원 등을 국유화하며 인근의 최대 소비시장인 유럽에게 접근하여 러시아는 20년간 친서방 정책을 펴며 국가의 경제 재건과 군사적 재무장을 하나씩 이루어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럽의 값싼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성과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현재 유럽 가스 소비의 50%가 러시아산이며 난방과 발전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런 푸틴의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데요. 구형 원전의 폐쇄와 신생에너지로 전환을 시작한 독일은 부족한 발전량을 채우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의 쌍두마차라 불리며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리더 국가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두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상반된 길을 걷게 되는데요. 독일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원전 폐쇄와 풍력, 태양광 등의 신생에너지의 투자와 발전 비율을 높였고 반면 프랑스는 원자력이 총 전력 생산량의 75%에 이르는 전기 수출국으로 최근 몇몇 유럽 국가들과 함께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독일의 원전 폐쇄는 심각한 전력 부족과 전기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화력발전소에 투자하며 부족분을 메우려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있는데 화력발전 에너지에 클린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독일 정부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받기를 원했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에서 북해를 통해 독일로 직도입하는 노스스트림2 가스관 설치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 가스관의 완공 후에 러시아의 독일에 대한 에너지 지배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보유한 러시아는 한때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군사력이 센 세계 2위의 군사 대국. 러시아는 유럽 대륙에서 수많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왔는데요. 17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4개의 패권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절대적으로 강해지지 않도록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하며 유럽 내 힘의 균형을 맞춰왔는데요. 유럽인 듯 유럽 아닌 유럽 같은 해양 세력 영국, 전쟁보다 혁명을 많이 한 전통의 강국 프랑스, 감자 먹으며 칼을 간 게르만족의 힘 독일, 얼음의 제국 가불기로 나폴레옹 히틀러를 제압한 불공왕국 러시아. 루이 14세 때부터 나폴레옹 때까지 영국, 독일, 러시아는 동맹을 맺어 프랑스와 싸웠고 1차 대전은 독일을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으며 2차 대전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동맹이 독일과 맞서고 러시아는 비밀 불가침 조약으로 독일을 지원했는데요.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서만 2,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망자를 내고 히틀러 집권 이후 전원이 감돌 때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 유럽에서는 반전 여론이 강했는데요. 이런 점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프랑스의 달라디아,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뮌헨에 모이게 됐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협박을 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 히틀러의 The British Prime Minister, entirely on his own initiative, decided to intervene. He flew to meet Hitler, the German Führer, face to face in an attempt to save the peace. European peace is what I am aiming at, and I hope that this journey may open the way to get it. Not consulting his cabinet, the French or the Czechs, gave in to Hitler. I had, some of you perhaps, another talk. Leur guide, leur Führer. 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막고자 히틀러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인데요. 이 굴욕적인 협정문의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럽 대륙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뮌헨 회담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푸틴은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수뇌부가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과의 단독 회담을 가졌지만 외교적인 해결책도 없고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에서 러시아의 3배, 경제력에서는 10배 차이가 나는 등 현대 전쟁에서 필수적인 수치에서는 EU가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실제 유럽의 상황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1945년 9월 2일 독일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유례없는 경제호황과 유럽 역사상 처음 전쟁이 없는 평화의 70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평화의 시기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없다 보니 유럽의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을 진행하여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2% 이하로 낮추고 그 예산을 복지, 은퇴연금, 경제발전 등으로 변환하여 사용한 유럽 국가들에게 자주국방 및 안보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0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있는 미군의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34,500명의 미군을 25,0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실 독일은 통일 후 안보의 많은 부분을 주독 미군에게 의존하며 국방비 예산을 경제발전에 쏟아부으며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얼마 전 독일 국방부에서는 128대 유로파이터 중 4대만이 운영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며 스스로 허수아비 군대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유럽인들에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한 것 같습니다. 두 차례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그나마 독일이 믿었던 경제마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 흔들거리는 현 상황에 최근 독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금지 사건은 점차적으로 러시아에 종속돼가는 유럽의 대표 국가인 독일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럽의 리더 국가인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값 상승 문제와 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이 러시아라는 한 가지 해답으로 굳어지는 상황은 EU 전체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고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한 영국마저 더 이상 유럽의 영향력이 없는 지금이 나토 및 유럽을 압박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푸틴의 첫 번째 노림수이고 전쟁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수록 원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런 가격 상승은 산유국 러시아에게는 매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므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의 경제는 건재하며 그동안 생긴 내성으로 추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스웨덴 주재 러시아 외교관 빅토린 타타린체프의 말을 인용하여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와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에는 미군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미국조차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점을 계산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후 가스관을 잠궜다 열었다를 반복하며 세계 1위 수출 대국인 독일을 움직여 프랑스, 미국을 설득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이후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푸틴의 3가지 노림수에 대해 프랑스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프랑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만약 독일이 탈원전 계획을 늦추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취했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안보를 위해서 안정적인 국방 예산과 효율적인 군대를 보유했다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인 원자력에 투자한 프랑스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이번 사태에서
유럽의 리더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데요. 한 국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탈원전과 원전 르네상스 간의 치열한 의견 대립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하여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빠리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